안녕하세요. 해커스 인물 윤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좀 시험이 좀 어려우셨죠? 네. 저도 문제를 좀 봤는데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제법 이제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좀 많이 좀 뭐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내가 어려우면 또 다른 사람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또 2차 준비를 끝까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같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크로스체크도 하시면서 남은 그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많이 좀 상승했고요. 그 중에 고난이도가 한 3문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초고난이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잘 못하시면은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초고난도 문제들 잘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셨다가 제일 나중에 푼다든지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셨어야 했는데 어, 네. 자, 그래서 네, 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대체로는 기출령을 안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내용적으로 새로운 어떤 내용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또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제 일부 주제가 좀 반복 출제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 과학 문제에서는 렌즈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렌즈 조합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가 좀 반복되어지는 그런 좀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연도 마찬가지로 일반 물리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쳤습니다. 보니까 일반 물리가 11문제, 그리고 심화 파트가 6문제, 네, 그렇게 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인 어떤 경향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쪽으로 좀 내용적으로는 일반 물리 치우치되 그 중에 좀 난이도를 좀 있는 것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3.5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2.5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제법 높아져서 많이도 어려웠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제 출제원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합숙하시면서 문제를 만드셨겠죠. 역시 올해도 이제 문제 참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문제들을 예측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기본기 위주로 탄탄하게 잘 준비하셨다면은 어, 이런 초고난도 빼고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기본적인 어떤 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중하위권의 어떤 수험생들은 조금 예,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이 일반 물리 영역에서 한 11문제 정도 나왔고요. 골고루 항상 그렇지만 골고루 문제가 나왔고 역시 심화 파트는 뭐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 항상 3문제 이상 나오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화 역학, 심화 전자학의 통계 역학은 이렇게 한 문제 정도씩만 출제되었던 그런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현대물리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 이거는 너무나 자주 등장하죠. 또 이 문제는 이제 기본 형태로 등장해서 뭐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인 형태로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그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이런 이제 물론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 매우 중요한 역할 이제 그런 비중을 갖고 있지만 물리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지만 너무나 좀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니까요. 1차 회절 문의에서 극대값을 갖고 간다 했고요. 우리는 브레그 공식을 떠올려야겠죠. 전자 드로이 파장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자 전압이 V로 가속됐기 때문에 일단은 EV가 2분의 1의 MV제곱. 상대적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전적인 에너지 보존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이렇게요. 따라 P는요. P는 MV, EM, EV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람다는
물질파 P분의 H.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가 람다를 구할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간격 D를 이제 세타와 람다를 구하시오. 이건 이제 반사면의 간격이죠. 그러면 이제 브레그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2D 사인 세타는 1차 극대이기 때문에 람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D는 2 사인 세타분의 람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사인 세타분의 람다 이렇게. 네. 세타 람다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였죠.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이제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이거는 적외선 투식 이런 거에 이제 혹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개념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문제를 봐도 이제 두 개의 렌즈의 조합 문제이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두 개의 렌즈의 조합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체와 상까지 거리가 2m다. 그 다음에 초점 거리가 18cm로 주어졌죠. 그러면은 식을 만들어 보면 PQ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P분의 1에 Q분의 1에 18분의 1이다. 단일 센티미터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P 더하기 Q가 2m죠. 단위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P 더하기 Q는 2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00cm. 그러니까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거니까 200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연립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연립하는 방법은 얘가 이제 PQ, P 플러스 Q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PQ 분의 200입니다. 따라 더한 거는 200이고 곱한 거는 1800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00 이런 이제 고등학교에서 했던 수학적인 내용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방정식의 두 가지 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3600, 3600이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180과 20 해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PQ는 180도 200인데 P가 여기는 25보다 작아야 되니까 P가 180이고 Q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배율은요? 첫 번째 배율은 원래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데 여기서는 크기를 나눈 것처럼 했으니 나중에 절대값 붙여주셔야 됩니다. 180분의 20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렌즈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5cm, 여기가 20이니까 그렇죠? 5cm입니다. 5cm. 따라서요. 자, 5분의 1 플러스 Q 다시 해볼까? Q 다시 분의 1은 두 번째 렌즈의 초점거리는 6이라고 했습니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이제 Q 마이너스 3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Q 프라임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럼 따라서 배율은요. M2는 5분의 30이죠. 6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대물 렌즈와 형광판 사이의 거리는요 20이 요걸 답을 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횡배율을 구하죠. 전체 횡배율이죠. 그러면 전체 횡배율은 M1 M2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9분의 1에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렌즈의 조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적외선 투시가 저런 이제 저런 이제 내용 때문에 좀 심리적인 타격 입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자, 이번 문제까지 봤고, 자, 3번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항상 기본 강의 시간에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탈출 성형이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뭐 볼 수 있겠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탈출 성역. 예. 기본적인 내용 아셔야겠죠. 탈출 성역은 어떤 행성 표면에서 행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출발 속력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전체 에너지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EM 2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a.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이 0이 되는 그 속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루트 2m 2gm 나누기 r. 이것이 바로 탈출 속력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지구 표면에서 지구 표면에서 알파 v 제로라고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 당연히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조금 문제에서 조건이 빠지긴 했지만 뭐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되고 자, 물체가 돌아 지표면 최대 높이를 알파 r로 나타내셔라 했으니까 에너지 보정 쓰면 되겠죠. 지표면에서의 에너지와 최고 높이에서 에너지가 똑같다. 즉 그 식을 만들어 보면은 2분의 1의 m 알파 v0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r분의 gmm이. 자, 최고 높이에서는 운동이라서 제로니까 r 플러스 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이 점 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는 뭐 약간 중상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v0 제곱은 r분의 2gm이니까 이게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제곱으로 묶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파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묶여지겠죠. r분의 gm 이렇게 됩니다. 이거로 대입해주면 r분의 gmm 나오니까 공통으로 묶여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m은 그대로 날라가고요. 이렇게 날려주고 따라서요. 역수를 취해주면은 역수 취해서 정리해주면 이제 h는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r을 빼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자, 물체가 최대로 도달했을 때의 중력가속도가 지표면 중력가속도의 4분의 1이 되는 알파를 구하시오. 자, 이 점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중력가속도, 지표면에서의 중력가속도는 우리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r분의 gm으로 r제곱분의 gm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럼 h만큼 올라간 고도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의 새로운 중력가속도가 원래 중력가속도의 4분의 1이 될 때의 알파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r 플러스 h는 얼마냐면은 r 플러스 h분의 여기서 이제 r 플러스 h분의 1은 아까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r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g'은 r제곱에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g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4분의 1의 원래 중력가속도 r제곱에 gm이다. 이렇게 여러분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요거 날라가고요. 따라서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점측으로는 상당히 조금 계산량이 있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문제인데요. 자, 반지름의 r인 그런 지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리고 회전체를 해밀토니안을 구해가지고 에너지 준위를 계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이고요. 약간 좀 예, 조금 차이가 있지만 풀어본 문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섭동안까지 들어간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고유함수 주어졌고 그다음에 해밀턴가 다 주어졌죠. 그렇죠? 친절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은 바로 에너지 준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밀토니안이 EMR 제곱분의 반지름 여기서 R이니까 EMR 제곱분의 LG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명확하죠? 네, 명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유함수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자수가 n일 때, 푸사 n에 대해서 n일 때 nh바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2n은요, 2m r제곱분의 n 제곱 h바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명확하죠. 왜냐면 LG의 가구 능량의 G 파트, G 성분은 고유값이 NH바. 너무나 명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유값 계산됐고요. 자, 그 다음 섭동항 계산한 거죠. 섭동항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H바분의 뮤에 마이너스의 B0 H. 그냥 그대로 섭동항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섭동항, 첫 번째 섭동항 EM 프라임은 기대값이죠. 그 사인을 섭동항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상수들을 보내주시고 사인 LG만 남죠. 이건 뭐예요? NH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것은 H바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N 뮤 B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n번째 에너지의 섭동항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8번도요. 뭐 늘 나오는 유형이죠. 네, 로렌츠 속도 변환인데 여기서 이제 상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A 좌표계는 정지해 있고요. 그중에 그러한 좌표계에 대해서 질량 M의 물체가 0.5C로 지금 날아가고 있고 B 좌표계는 A에 대해서 0.8C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뭐 명쾌하죠. 이런 가장 뭐 항상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고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A에 수정한 M의 운동량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상대론적 운동량 구하라는 문제이죠. 그러면 그 공식을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론적 공식 gamma의 MV 이런 중요한 공식들은 절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gamma를 계산해 주면 gamma는 얘가 0.5C로 날아가니까 루트에 1-2분의 1의 제곱 분의 1입니다. 4분의 3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루트 3분의 2의 m의 0.5c니까 2분의 1의 c죠. 그래서 루트 3분의 m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B에서 측정한 입자의 속력을 풀이 가정하게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로렌츠 속도 변환식 써주시면 되겠죠. 적절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써주시면서 그래서 B에서 측정한 A 속력 물체의 속력 속도로 해볼까요? 물체 속도 V P B B는 자 PB는 로렌츠 속도 변환식 쓰면 됩니다. 자, 물체 0.5C고 내가 0.8C니까 원래 이제 0.5C에서 0.8C를 빼야 되죠. 갈릴레오 속도 변환식인데 로렌츠 속도 변환식은 분모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58에 40, 0.6이죠.
6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c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c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0.2분의 1c만큼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력. 따라서 속력은 2분의 1c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 에너지를 구하세요라는 거죠. 총 에너지는 자, B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E는 기한마 mc제곱. 이런 중요한 공식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기한마는 네, 등등 해가지고 네, 이거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므로 E는 루트 3분의 2의 mc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예, 상대론 로렌츠 속도 변화를 이용한 그런 문제이고요. 거기에다가 상대론적 운동량 에너지식을 접목해서 예,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뭐 중 정도 되겠고요. 자, 열기관 문제, 계속해서 열기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광학 A 2번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렌즈 문제, 네, 렌즈 문제도 뭐 2022년, 2023년, 24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열기관 문제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기억을 맞다면 재작년에도 아마 열기관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기본적인 열기관 문제는 우리가 다 뭐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온도가 다 주어졌어요. 온도가 다 주어졌고 자 그런 과정에서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데 있어서 기체에 흡수되는 열과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을 계산하시오.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원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1몰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이제 풀이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자, 단원자다. 그러면 이제 이건 등합 과정이기 때문에 Q, BC는 N, CP죠. 근데 N이 1몰이니까 CP의 CP의 델타 T입니다. 이렇게. 근데 CP는 2분의 3, 2분의 5R이죠. 2분의 5R, 2분의 5R이고. 그래서 얘는 2분의 5R. 델타 T는 뭐 온도가 다 주어졌잖아요. TC 빼기 TB.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 효율을 계산하시오. 자, 단열에서는 열이 출입 안 되고, 여기서 이제 Q, H가 들어오겠고, 여기서 Q, C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QC도 계산해 봐야겠죠. Q, D에서 A로 가는데, 방출된 열량은요,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무 더 큰데, 이건 이제 2분의 5R, TA, TB, TD. 이건 0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열 효율은 1-QBC의 QDA. 그렇죠.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요. 1-2분의 5R 날라가고 TC-TB분의 이건 절대값이니까 TD 빼기 TA로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기체간 1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자, 단열 과정에서 1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자, 외부에서 해준 1의 양은요 에너지 변화랑 똑같죠. 이렇게요. 여기 더블은 이제 외부 해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1이니까 이 마이너스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C로 들어가는데 에너지 변화 기본적인 식 뭐냐면은 N1몰이고 CV 델타 T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아래. 자, 델타 t는 td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3 아래 tc 빼기 t로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점 치고는 조금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프로세스가 아니거든요. 단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합 과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A10번 문제 드디어 난이도 상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딱 보면은 얇은 망에서의 간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두께에 따라서 완전히 상쇄가 될 때가 반사율이 제로가, 왜냐면 상쇄됐으니까 제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저 자료식을. 그럼 저 자료식을 어떻게 내가 잘 분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출제해온 교수님들이 각자 이제 전공 분야 있을 것입니다. 각자 분야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약간 이제 그런 임용고시에 맞게 이렇게 문제화만 해가지고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난 연도에 그랬고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좀 방막을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하에서 뭐 굴절률 n, s 그런 세팅하에서 실제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반사율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연구에서 나오겠죠. 네. 저걸 이제 최대한 이용하시면 돼요. D가 델타로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델타에 따라서 R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반사율이 맥시멈이 되는 최소 방막 두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은, 자, 최대 반사율이죠. 최대 반사율 얘기는 얘네들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세기가 최대라는 얘기니까 보강 간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얇은 원망에서 보강 간섭 n보다 ns가 지금 더 n이 더 크죠. 크고 작고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강 간섭이라는 조건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사실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푸시면은 이 문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분적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푸셨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강한서를 푸셨다면은 그래서 이게 보강한서 조건이 END가 그쵸 여기요 그쵸 광경로차 END가 여기서는 180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180 차이가 안 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2분의 람다가 될 때가 보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보강한서 조건 이라고 이제 적으신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 함께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그때가 이제 최대이므로 그래서 이제 따라서 D는 4n분의 람다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저는 부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아마 교수님과 원하시는 이제 의도는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R이 맥시멈이 되는 그 델타를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딱 봐도 식이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저걸 이제 찾는 방법이 이제 미분의 0이 되는 줄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막 사인, 코사인, 분자 보면 막 들어가고 이제 앞에 개수들이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더구나 다 다릅니다. 개수가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계산이 꽤 좀 오래 걸리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나중에 좀 푸신던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결국 이제 델타로 R을 미분해서 0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가지고 일단 코사인을 사인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이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R을 한번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을 사인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상수가 있겠죠. 뭐 A라는 상수 있겠고 B 이렇게 그 다음에 뭐 C 더하기 D에 자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D랑 델타는 비례하니까 내가 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0대를 좀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D 델타분의 DR
그러면 여러분 미분 공식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자, 위에 거 미분하면은 d 2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 이거 그대로 써줍니다. 빼기, 자, 위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b 사인 세타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놓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분모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게 2d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죠. 그럼 이제 뭐 이건 이제 사인 2 델타입니다. 사인 2 델타가 공통이고, 나머지 것도 보시면은 일단은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AD 빼기 BC가 있죠. 나머지 파트를 보면은 BD가 있고 또 BD가 나옵니다. 얘는 날아가는 거 알 수 있어요. 다행히도 날아갑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생각보다는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줘야겠죠. 따라서 델타는 사인 2델타가 0이 되니까 델타는 2델타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델타가 이제 2파이 d 나누기 람다 퍼 n, 람다 나누기 n이니까 알려주면은, 역시 똑같이 d는 여러분들이 4n분의 람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계산한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바람직하긴 하죠. 그래서 뭐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따라서 0대점 4n분의 람다 이렇게 적절하게 전개해 주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최소 반사율이 이게 이제 0.04이고 최대 R1이 0.6이다. 그럼 요식을 이용해야겠죠. 명백하게 최소일 때는 델타가 0일 때입니다. 델타가 0일 때가 최소. 그럼 델타가 2분의 8일 때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이제 최대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델타가 0일 때 최소입니다. 최소. R조란 얘기죠. 자, 델타가 0이면은 사인 날라가고 코사인 1이 되고요. 요것도만 남죠. n 날라갑니다. 따라서 ns 플러스 1 제곱 ns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것이 뭐라고요? 0.04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s 더하기 1 ns 마이너스 1이 0.2가 되는 거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풀어주시면은 이제 ns가 1.5가 나와요. 이렇게요. 됐고요. 자, 최대일 때는 델타가 2분의 파이일 때죠. 그때는 R1입니다. 자,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코사인은 0이 되고 사인만 남죠. 사인 날려주시고 ns 플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제곱 있고요. s가 있고 ns가 있고 그 전체 제곱입니다. n이죠. 이게 n이고 n제곱 플러스 ns, 이 전체 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ns, 이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요것이 0.25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n제곱 ns제곱 ns 루트 씌워주면은 이것이 0.5가 되는 거죠. ns는 1.5니까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따라서 n을 풀어보시면은 뭐 루트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요거 이렇게 쭉 전개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죠. 물론 이렇게 풀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확히 풀려면은 조금 계산량도 꽤 있어야 되고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이제 푸는 전략이 좀 필요하죠. 자, 이 문제는 익히 알려진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풀어봤고요.
그래서 도선율을 무한직선의 전류가 흐를 때 직사각형 도선이 멀어지는 경우, 그 경우에 저게 유도되는 기전력 혹은 뭐 유도 전류를 구하시오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이제 운동 기전을 써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 보면은요. 자, 일단 자기 손속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R만큼 떨어진 그리고 DR만큼의 위수한 면적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소한 자기 손속부터 계산해주면 2파이 R분의 뮤제로 I의 크기만 볼 것입니다. 그리고 ADR이죠. ADR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자기 손속은 상수 보내주시고 R분의 DR 적분 구간은 X에서 X 플러스 A까지입니다. 따라서 2파이에 이거는 뭐 이거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못하면 안 되죠. 네, 뭐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 많이 풀기도 했고요. 여기까지 그쵸.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V를 움직입니다. 그때 그쵸. 네, 요 순간에 이제 자기 손속을 계산했고요. 네. 자,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구하시오. 뭐 패러데이 법칙 써도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쓰면은 기전력 뭐 크기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5인데 이걸 그대로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x가 변하는 거니까 나머지 상수 어떻게 변하냐면 이거 미분해주면 시간을 미분해주면 로그는 분모로 들어옵니다. 그럼 x 플러스 a 파트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x를 시간을 미분하면 v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파트는 빼기가 있고요. x분의 1 그다음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어차피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2파이 뮤 제로 i a에 x 플러스 a가 있고 통분해주면은 a가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 v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저거를 운동기전을 푸셔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BLV 그쵸? 네, 여기까지가 네, 그러니까 BLV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전력 계산했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렌치 버즈 이용하면 되죠.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장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간다는 얘기는 이 나오는 자기장이 지금 작아지고 있죠. 멀리 가서 작아지니까. 그럼 얘를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그쵸 반시계로 돌아야지. 전류가 반시계로 돌아야지만 이러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보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기전력이 생긴다. 유도 전류 방향 또 반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난이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브리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브리타. 뭐냐면은 사실 기본 강의 때 잘 안 다룬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성모멘트 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수직축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수직축.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저 아주 그냥 정말 잘 다루지 않는 저기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아주 지엽적인 그런 내용인데 저걸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조금 황당했던 그런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뭐 부분 점수는 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직축 정리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수직축 정리가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어떤 평면 구조를 가지는 광체가 있어요. 원판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평면이 수직한 뭐 지축이라 해볼까요? 지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죠. 2분의 mr 제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관성 모멘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 수직한 축이 있잖아요. x축, y축.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축 또는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자, 어떤 평면에 대해 수직한 관성 모멘트는 나머지 그 축에 대한 수직한 나머지 두 축 있죠. x, y축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합니다. x 플러스. 나머지 두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합이 수직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랑 똑같다라는 것이 수직축의 정리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잘 안 다루는데 요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계산해야 되는 말인데 얘는 이제 2분의 m r제곱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칭성에서 따라서 x축 또는 y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는 4분의 1의 mr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즉 얘를 이제 중심축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 관성모멘트는 4분의 mr제곱입니다. 여기 이제 브리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직축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를 알았죠. 이 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를 알았으면은 그로부터 2분의 r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건 평행축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축의 정리나 평행축 정리를 둘 다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성모멘트는요. IX에다가 전체 질량 M이고요. 2분의 R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M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4분의 MR제곱이고 4분의 MR제곱이니까 2분의 MR. 전체적인 관성 모멘트는 2분의 MR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회전축에 대한 원판의 관성 모멘트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문제 상당히 많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건 충격량 물어봤죠.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 회전축이 이 강체에 작용하는 충격량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격량, 가운동량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이고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가운동량, 각충격량 그 정리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정리는 어떤 물체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충격량, 운동량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에 각 충격량이 가해지게 되면 그 각 충격량은 가 운동량의 변화랑 똑같다라는 그런 정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몇 번 뭐 문풀 시간 또는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한번 풀어봤는데 그런 게 이제 연습이 안 됐으면 이 문제는 뭐 충격량 이런 건 사실 어렵죠. 풀기 어렵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 자,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축이 여기 있습니다. 회전축. 회전축.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요. CM이고 여기 점 P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J라는 충격량이 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축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뭐 J1, J2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위로 작용하면은 위로 확 날아가 버릴 테죠. 그렇지 않고 이제 회전하게 될 테니까 적어도 회전축에서 아래쪽으로 얘한테 충격을 가해주면 이렇게 회전축으로 대해서 회전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자, 얘가 받은 강체가 받은 충격량 J1 J1 마이너스 J2이죠. 그러면은
전체 충격량에 의해서 이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량이 변할 테니까, 자, 질량 중심에 대해서 V만큼의 어떤 속도가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자, 새롭게 변한 MV는 J1 빼기 J2라는 얘기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회전축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충격량, 운동량 정리이고, 각 충격량, 각 운동량 정리는요. 자, 이 회전축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각 운동량이죠. 각 운동량 I 오메가입니다. 이 회전축에 대한 오메가를 회전하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각 운동량은 각 충격량 같은데 J2는 각 충격을 줄 수 없죠. 회전축에 대해서는 J1만 어떤 각 충격량을 줄 수 있는. 각 충격량이 아니라 이제 타우를 시간을 족분한 건데, 그쵸?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J1과 그리고 토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R이죠. R. J1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J1 R. 이것이 바로 각 충격량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 각 충격량인데 FR이죠. DT. R은 일정하니까 FDT는 이제 J1이잖아요. 그렇죠? J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이 또 만들 수 있냐면은 V는요. 2분의 R 오메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식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J2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 J2는요. 여기 조식에서 J1 마이너스 MV입니다. 이는 뭐죠? J1의 마이너스 M의 2분의 R 오메가 이렇게 되죠. 자, I는 아까 전에 계산한 바는 2분의 MR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가 2분의 1의 M R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R랑 날려볼까요? MR 오메가 분의 2는요. 사실 2분의 MR 오메가는 이제 J1입니다. 2분의 MR 오메가 J1이죠. 얘가 이제 사실 J1이라서 여기 보니까 0이 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이런 포인트, 뭔가 회전축에 충격이 제로가 되는 그 포인트, 이거를 퍼큐션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전축에 미치는 충격량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쉽지가 않죠, 이제. 굉장히 높은 난이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면 사실 시험장에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내용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걸 푸는 것도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죠.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째고 물체가 피해서 탄성 충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탄성 충돌이다. 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 충돌 물체는 정지한다. 원판을 회전축으로 회전할 때 n분의 m을 구하시오. 즉 가속 능량 보존과 그리고 에너지 보존을 다 쓰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속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I 오메가는 MVR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가속 능량 보존이고 에너지 보존 2분의 1의 I 오메가 제곱 은 2분의 1의 MV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요. 자, 우리는 I는 알고 오메가 모릅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I분의 MVR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따라서 2분의 1의 I의 I 제곱에 M 제곱
V제곱 R제곱이 MV제곱이죠. 쭉 날려줍니다. 날려주시고, 그쵸? I도 날려주시고. 그럼 따라서 I는 2분의 1의 MR제곱이었고요. MR제곱 1인 겁니다. 그럼 따라서 N분의 M이 2분의 1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N분의 M은 2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굉장히 창작도가 높으면서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조금 심리적인 좀 그런 컨트롤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또 난이도 너무 높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지축 정리까지 이용할 거는 솔직히 너무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시간 할애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좀 뒷부분 보내가지고 이렇게 푸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으로 넘어가세요. B1번입니다. 자, 조합 포텐셜 양자역학 문제. 네.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네. 뭐 난이도 하 이렇게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합 포텐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동함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문제죠. 그렇죠? 2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바다 상태 요거죠. 요거를 발견할 확률이 요걸 발견할 확률과 똑같다. 즉 알파 제곱이 4분의 1과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베타는 이제 규격화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규격화. 네. 규격화해주면 알파 제곱 4분의 1, 그다음에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곱, 이것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베타는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죠. 오케이. 따라서 베타분의 알파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렇죠? 이건 뭐 반드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이고, 기대값 구하시오라는 거죠. 네,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그럼 이런 계산 실수하지 않게만 잘 하시면 되죠. 내용 자체가 그냥 너무나 많이 풀어본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알파 제곱입니다. 알파 제곱은 4분의 1. 이 제로이죠. 이 제로는 기본적인 이식을 모르시면 안 되죠. 네. n 플러스 2분의 1에 일단 요식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저거. 자, 0일 때는 2분의 h바 오메가 베타 제곱 2분의 1입니다. 자, n 이꼴 2일 때요. 그러면 2분의 5죠. 이렇게입니다. 네, 2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에 자, n 이꼴 3일 때입니다. 그러면 n 이꼴 3이니까 네, 2분의 7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자, 맞죠? 2고 네, 3이니까 3이 6, 7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네. h바 오메가를 묶어주고 4이 8분의 1에다가 4분의 5가 되겠고 4이 8분의 7입니다. 그쵸? 네. 4이 8, 네, 이렇게요. 그럼 이것은
10이고 8분의 18이죠. 8분의 18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4분의 9의 H방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 이렇게 주어졌고요. 꼭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키르브 법칙입니다. 뭐 이게 나올 때가 됐죠. 키르브 법칙 문제. 한동안 이제 저런 회로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아주 전형적인 키르브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못 풀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뭐 전형적인 워낙 키르브 법칙은 중요한 파트이고요. 당연히 많이 문제 풀어보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I1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호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긴 짝대기가 플러스,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이거 모르시면 또 못 풀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플러스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흐를 거죠. 이렇게 흐르니까 이런 식으로 I2, 뭐 이렇게 I3 이런 식으로 뭐 미지수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계점 법칙. I1은 I2 더하기 I3.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리 법칙입니다. 이렇게 1번 고리, 2번 고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입니다. 여기서도 돌아볼까요? 마이너스 3i1,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2i2, 플러스 4가 0이다. 이게 됐고요. 자, 2번 고리입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i3가 흐르니까 마이너스 3i3, 그리고 일로 갈 때는요 마이너스 4,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2i2, 그렇죠? 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 제로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얻었고요. 이제 이 세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i1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5i2 더하기 3i3 4 이렇게 되겠고요. 2i2 마이너스 3i3는 3이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이제 뭐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은 7i2가 7이니까 i2는 1입니다. 오케이. 됐네요. 그럼 여기 2옴짜리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전류 계산했고요. 뭐 전류 3개니까 1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위 꼭 적어주시고. 소모 전류 구하시오. P는 I2 제곱 R. 그렇죠. 따라서 1, R은 2니까 2 단위로 와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버즈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6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고난이도 문제. 아까 그 원판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좀 더 어렵고요. 초고난이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이제 유형들을 접하지 못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원판 부분이 텅 비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까? 막막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익숙해져 있으면 조금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는 좀 생길 것입니다. 자, 얘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초배열로 항상 생각하시면 되죠. 비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뭐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시그마 원이 무한평면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게 익숙하죠. 근데 그 중에서 텅 비어 있다는 얘기는 그거 위에 뭐가 중첩된 거냐면 플러스 시그마 제로가 원판에만 있는 거랑 중첩된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요 이거하고 이러한 이제 무한평면 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뭐 x줄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플러스 시그마. 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랑 조합이 된 거냐면 이거랑 조합된 거예요. 이건 순전히 경험을 좀 많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지름 A인 거고요. 얘네들이 조합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이나 전이나 어차피 중첩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왼쪽 상황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각각의 무한평면짜리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전위 다 알 수 있죠. 얘는 이제 주어졌단 말입니다. 자료에서 이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잘 활용해서 답을 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걸 활용한다 해서도 사실은 계산이 좀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A에서 전기장도 제로이고 전위도 제로다. 그때 시그마 제로분이 시그마 1. 그 다음에 전 B에서의 전기장 크기를 구하세요. 상당히 막막하죠.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뒷부분에 좀 시간 안배를 위해서 좀 뒷부분에 좀 풀어주는 게 좋고요. 사실 저도 이거 문제 푸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포인트를 만드는 전기장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시트를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예를 들어 시그마 제로로 무한평면짜리가 만들어낸 전기장, 뭐 EF 실물 시그마 뭐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시트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방향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전하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양전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포인트 A 포인트 볼까요? 벡터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식을 활용할 때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G가 양수라면은 플러스이고 G가 음수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포인트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A 포인트에서 이제 음수이죠. 이제 G라고 했네요. 네. G가 음수니까 네, 지금 음수니까요. 네. 그럼 먼저 얘부터 보겠습니다. 얘가 만든 거 보면은 자, 2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얘는 어차피 뭐 G가 A니까요. A제곱 A입니다.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G분의 G는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G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 부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거는 네. 이거에다가 자, 얘네들이 만든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그마 제로가 만드는 거, 만약 시그마 제로 만드는 거 이제 방향이 오른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에 플러스 오른쪽이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만드는 거는요. 얘가 만드는 거는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나가니까 왼쪽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에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보니까 얘는 사라지죠. 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자, 정리해보면, 따라서 이것은 루트 a제곱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것이 0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뭐야, 2에 좀 빠졌네. 이게 맞았죠. 자, 이것이 0이다 라는 것이니까 날려주시고, 따라서 시그마 1 나누기 시그마 제로는, 그쵸, 나눠주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a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점 B에서의 전개장의 크기를 구하시라고 했죠. 자, 그럼 B에서 전개장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자, B에서는 먼저 이걸 보면은 이제 G가 양수이니까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 1 마이너스 A제곱, G가 A입니다. 그쵸? 점 B에서요. A.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플러스 G 프라임, G 해시고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평면짜리가 만드는 거는, 자, 왼쪽 평면이 만드는 건 이제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들어오는 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다 해줄게요. 플러스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의 왼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 평면파이 만드는 건 역시 왼쪽이죠. 마이너스 2 엡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보니까 얘 또 상쇄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상쇄되는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그마 1을 보니까, 네, 시그마 1은 유수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네, 2 엡실론 분의 시그마 제로에다가 마이너스가 있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에 a가 있는데, 자, 요 파트 시그마 1을 다시 이걸 바꿔주면은 역시 마이너스죠. 그래서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2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따라서 이 b는 크기는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에다가 루트 a제곱 더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B에서 전일 풀과 전개 구하죠. 이게 좀 어렵죠. 네. 여기 이제 드디어 막강한 이제 문제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장으로부터 적분해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개장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점 B에서의 전개장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위를 계산할 때는 어떤 기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점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A점에서 기준점이 주어졌죠. A 지점에서의 전위가 0이다 라고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넘나드는 어떠한 그런 계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미 X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한 이쯤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쯤에. X가 G죠. 네. 이미 G 포인트에서 한번 전개장 계산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또 해봅니다. 네, 시그마 제로. 엄청나게 계산이 많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G, 그쵸? G제곱 R제곱. 얘는 플러스죠. G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줄게요. 네. 더하기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 마이너스 G. 어차피 또 이제 날라가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만약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 G 제곱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자, 이제 이걸 G로 적분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식이 과연 여기로 가서도 성립하느냐? 왜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기준이 0인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즉 지가 음수일 때 성립하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성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형태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쵸? 네. 아까 여기 마이너스가 빠뜨렸군요. 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심지어 이제 지가 음수로 간다 하더라도 지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가 음수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가 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냐? 얘는 뭐 그대로 있죠. 지가 음수여도 얘는 이제 바뀌겠습니다. 얘가 이제 지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얘가 나눠서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g 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g가 날아가면 그대로 오거든요. 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엡실론 제로의 시그마의 루트의 g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가 음수면 얘가 또 달라지죠. 얘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거랑 항상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는 뭐 그대로 있고, 네. 즉, 지가 음수거나 양수거나 형태는 똑같구나 라는 걸 일단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정시간 없으면 그냥 뭐 맞겠지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지가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영수이거나 더군다나 이게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쫙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뭐 요 식이 지가 양수일 때 계산할 그 식이 당연히 음수일 때도 만족하겠지라고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2를 G로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자, 요 적분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 얘는 적분해 줬을 때 루트 G제곱 더하기 R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상수는 제일 마지막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1에 G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정상수 C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점에 대한 조건을 집어넣어야겠죠. G가 마이너스 A일 때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준점 조건을 쓰면은 0이라는 얘기는 G가 마이너스 A일 때입니다. 2 엡실론 제로 얘가 A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시그마 1을 이제 요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1에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또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이죠. 네, 시그마 제로에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a제곱 무지막지 하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V는 최종적으로 여기다 쓰면은 V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 루트 G제곱 제곱에 요거 빼주면 되죠. 요거 빼주면 됩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플러스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1 G에다가 플러스 요걸 더해주면 되죠. 아니죠. 네. 요게 또 이제 시그마 맞춰줘야 되니까 요 파트는 2 엡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h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혹시 요걸로 같이 묶어주면은 이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ag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산해보면
g가 마이너스 a일 때 날아가고 얘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게 맞죠. 아주 복잡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이고요. 너무 좀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원판 문제와 함께 상당히 난이도 높아가지고 좀 변별력이 두기에는 조금 너무 높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뭐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 이런 이제 킬러 문제가 있을 때는 나머지 것들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거는 정말 극상위의 어떤 수험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자 이것도요. 뭐 형태가 딱 전형적인 형태이죠. 스피너가 나왔고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 그렇죠. 자, 그래서 스핀 연산자가 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교환자가 이렇게 교환자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저 연산을 계산해가지고 기대값 계산 공식을 써가지고 기대값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일방향 문제이죠.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S제곱. 여러분들 S제곱을 다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고 양자가에 조금 이제 실력이 있으시면은 X제곱은 스핀 2분의 1에 대한 어떤 그 상태들에 대해서 S제곱 연산자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H바제곱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X제곱 이거는 뭐 어차피 스핀 2분의 1 입자이기 때문에 X제곱은 가구는 연산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2분의 3의 H바제곱 바로 이렇게 답을 내셔도 돼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줘도 됩니다. 이거죠. 네, X제곱은 근데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입니다. 그러면 행렬의 제곱이니까 0, 1, 0 제곱하면 1, 0, 1, 0이에요. 자, 0, 마이너스 I 제로 또 제곱해주면 이거 파울리 행렬이죠. 파울링이 항상 제곱하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2치 제곱. 역시 쟤도 1, 0, 0, 1입니다. 얘도요. 4분의 2치 제곱에 1, 0, 0, 1입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3 h바 제곱의 단위 행렬이죠. 따라서 이거입니다. 그렇죠? s제곱의 기대값은 4분의 3 h바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sy, sg와의 교환자입니다. 이렇게요. 이건 계산해 주셔야 되죠. 네, 계산해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sy, sg, sg, sy 빼주시면 자 4분의 h바 제곱 자, sy, sg 해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0i 그리고 i 0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h바 제곱에 자, sg, sy 해주시면 sg, sy입니다. 그러면은 0 마이너스 i 그리고요 sg, sy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i 0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h바 제곱에
0i i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따라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기대값은요. 자, 항상 행렬로 표현됐을 때 기대값은 저거죠. 카이 대가 S 이거 연산자 해주고 카 이렇게 되죠. 대가 조심해야 됩니다. 복소대가 있으면 복소 켤레 해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전체 행렬 해줘야 되고 그래서 카이는 저거 그때 써주면 5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25분의 1 그때 써주고요. 그다음에 카이 대거입니다. 카이 대거 이제 이렇게 반드시 복소 켤레 해줘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틀리죠. 그 다음에 이거 연산자는 2분의 h바 제곱에 0i i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50분의 h바 제곱이 있고요. 3i 4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4i 그리고 네,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4,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x의 측정값이 2분의 h바일 확률을 sx의 측정값이 2분의 h바일 확률을 풀이 가중과 함께 구하시오 라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유 벡터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sx에 대한 고유 벡터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고유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 sx에 대해서 뭐 답은 알고 있죠. 네.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푸사이가 네. 자, 람다 푸사이다. 이렇게 일단 해줘놓고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러면 바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람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h바 이렇게 하는 거죠. 2분의 h바 람다 푸사이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 이것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것이 행렬식 0이 되니까 람다 제곱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람다가 플러스 람다가 2분의 h바일 때 그쵸 2분의 h바면은 이제 2분의 h바 알파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2분의 h바 베타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푸사이가 1, 1인 거죠. 루트 2분의 1에 1,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방법을 하면은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죠. 이게 x 플러스일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푸사이 x 마이너스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고유 벡터가 루트 2분의 1, 1이에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 지금 2분의 h바일 때. 그쵸? 플러스 2분의 h바일 때 고유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스피너가 카이가 A 이렇게 우리가 1차 결합, 선형 결합으로 쓸 수가 있을 때 이렇게요. 자, A를 계산해서 제곱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A는 어떻게 계산하죠? A는 X 플러스 대거 이렇게 계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1, 1입니다. 카이는요. 저거 그대로 써주고 5분의 1에 마이너스 3i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A 계산해주면 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i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은요, 자, A 절대값 제곱이죠. P, S, X가 2분의 H바가 될 확률은, 이거 전체 절대값 제곱입니다. 그럼 따라서, 25, 2분의 1, 이거 절대값 제곱은 5의 제곱이죠. 3제곱, 4제곱, 5의 제곱. 네, 쭉 날아갑니다. 따라서, 네, 2분의 1. 이렇게,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형적인 문제이죠. 예, 뭐 스피너 관련된 뭐 아주 전형적인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기출문에서는 뭐 최근 이제 뭐 5년 정도 된 그런 문제 같은데, 그때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실제로 미방을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방 풀어서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요. 똑같죠.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걸려져 있는 상황에서 전화할 때 문제를 딱 갖다 놓게 되면 항상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만들게 되거든요. 미방 두 개가 미방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방을 푼 솔루션이 주어졌어요. 위치 Y와 G에 대해 솔루션 주어졌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요, t = 0에서 원점에서 입자의 속력이 제로가 되기 위한 상수 C를 구하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네. 그러니까 역학 문제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전자기학 문제이지만, 전자기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물리 정도의 지식만 갖춰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미방도 풀 것도 없고 그냥 초기 조건만 다 집어넣어서 주어진 어떤 값들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자의 속력 0이다. t = 0에서요. 그럼 t = 0에서 속력을 계산해 봐야겠죠. 자, 일단 y 닷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y 닷은 b분의 2에 마이너스 c 오메가 오메가 t이고요. g 닷은 네, c의 오메가에 sin 오메가 t죠. 자, 그러면 t가 0일 때, 자, y 닷은 얼마이죠? b분의 2에 마이너스 c 오메가 이렇게 되죠. 뭐 g 닷은 어차피 0이고요. 그냥 0이 되고, 자,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c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b분의 2가 되죠.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 주어졌죠. 네, QB 분의 EM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입자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 지점 P에 도달하는 포인트에서의 피획 포인트에서의 시간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G가 최대점인 거죠. 얘가 최대일 때 구하면 되는 거죠.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당연히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즉 오메가 t가 파이일 때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t는 오메가 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qb분의 파이 m입니다. 전피에서 입자가 받는 전기의 크기를 FE, 자기의 크기를 FM이라고 할 때 FM분의 FE를 풀이 가진 관계 구하시오. 자, 먼저 전기력부터 볼까요? 전기력 FE는 전하가 Q니까요. 전기장은 플러스 방향, G방향입니다. 따라서 QEG 핵방향이 되는 거죠. 명백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기력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T가 즉 오메가
t가 파일 때. 자, 그때 속도를 보면 되겠죠. 자, y-는요.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b2 플러스 c 오메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은요. c를 구하라. 그거랑 그 다음 질문이랑 좀 별개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c는 앞에 수간 c를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발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고 g닷은요. 얘가 g닷 제로이잖아요. 제로입니다. 오메가 t가 파이니까요. 그래서 y 방향으로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오메가는 큐비분의 n분의 큐비니까 그래서 b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따라서 이거 임무로 따라서 fb는요 q 네, v equals b니까 지금 속도는 오른쪽이고요. 자기장 이렇게 오니까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fb는 마이너스 g 방향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q v는 여기 주어졌죠. q 그다음 b b분의 2 더하기 n분의 q2 cq qbc 이렇게 쓰겠습니다. qbc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마이너스 g 햇 방향 이렇게 됩니다. 네. 정리해주면 네. q2 플러스 n분의 q제곱 b제곱 c 이게 되겠죠. 따라서 네. fm 네, 그렇죠. fm분의 f2는요 q2 플러스 n분의 q제곱 b제곱 c분의 q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이죠. 네. 사실 이것도 심화 전자기를 분류하긴 했지만 이제 뭐 일반 물리 정도의 문제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심화 파트가 점점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경향이요. 자, 충돌 문제입니다. 탄소 충돌 문제이고요. 자, 여러분 항상 탄소 충돌은 공식을 꼭 외우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A가 날라와서 B랑 탄소 충돌합니다. B가 무겁기 때문에 A는 튕겨나가고 튕겨나갔다가 다시 충돌해서 다시 B랑 부딪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U1을 V0, V1 맞춤법이 좀 이상한데요. 자, 이 문제 의도는 네, U1을 V0와 V1으로 나타내라. 사실은 V1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U1을 V0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문제 의도를 충분히 충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U0, V0분의 V1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V0분의 V1은 사실은 공식을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풀이 과정과 구하자고 했다는 얘기는 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탄소 중독 공식 쓸 때 두 가지를 쓰죠. 하나는 운동량 보존, 두 번째는 상대 속도가 충돌 전후에 방향이 바뀐다. 그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탄소 중독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보여주면서 푸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유도리 있게 잘 해주시고 일단은
U1, 여기서 그냥 공식을 쓰겠습니다. 일단은, 네. 자, U1을 V0, V1 하죠. 다시 말해, 이제 얘가 V0로 충돌을 했으니까 충돌 후에 속도 V1, U1을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V1부터 보겠습니다. V1은 타한성 충돌 공식 그대로 쓰는 거죠. 써보면 M 플러스 5M, M 마이너스 5M이죠. 그 다음에 V0입니다. 1번 물체가 충돌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분의 4가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U1은요, 2번 물체 속력이죠. M 플러스 5M 2배의 첫 번째 물체 질량 V0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1 V0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속력이라 했기 때문에, 네, 속력입니다. 속력을 물어봤다면, 네,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절대값 씌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1은 속력을 했기 때문에, 네, 3분의 2 V0. 이건 사실 벡터 표현식인데, 네, 사실 그래서 V1의 크기는 3분의 2 V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을 쓰는 것도 좋지만 한 단계 더 거쳐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L0분의 L1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는 역학 문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충돌 지점이 지금 벽으로부터 L0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1번 물체, A번 물체는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L1만큼 더 갑니다. 즉, 토탈 이동 거리는 L0 플러스 L1이죠. 반면에 B 물체는 L0부터 L1만큼 간 거니까 이 총 이동 거리는 L1 빼기 L0이죠. 속도도 아니니까 우리 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즉, A번 물체에 대해서는 이동 거리가 L1 플러스 L0이죠. 걸린 시간 T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속력은요, 3분의 2 V0이죠. 3분의 2 V0로 T라는 속력으로, 시간 동안 갔습니다. B 물체는요, 총 이동 거리가 L1 빼기 L0이죠. 속력은 3분의 1 V0입니다.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가서 만난 거죠.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더해주면은 2배 L1입니다. 더해주면은 이제 L1, 네, 이건 이제 V0T. 빼주면은요, 2L0. 3분의 1 V0T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따라서 L0분의 L1은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L1은요, 3이 되겠습니다. 3.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탄성충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통계역학 플랑크 분포 문제입니다. 흑체 복사, 플랑크 분포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뭐 우리가 뭐 유사한 문제 많이 좀 풀어봤고요. 네. 특히나 전체 에너지 계산하는 거, 이런 공식을 써가지고 전체 에너지 계산하는 거 풀어봤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가 있겠죠. 한번 풀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쵸? 토탈 에너지 구하는 것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분포함수의 의미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수,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런 부분들은 뭐 유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분포함수라는 의미는 어떤 상태를 점유하는 입자의 평균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에서의 입자의 개수인 거죠. 평균 개수. 그 다음에 상태의 수가 또 있죠.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상태수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어진 상태를 만족하는, 말하자면 이제 축태도죠. 예, 그런 상태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에너지 계산한다 했을 때, 자, 분포함수. 여기서 보조 아인슈타인 분포이죠. 분포함수 곱하기, 얘는 뭐냐면 이제 그 상태에, 딱 그 상태, 주어진 상태에서의 점유 개수이고요. 거기다 상태수를 곱해줘요. 거기서 이제 H 3승에, 우리 상태수를 보통 G라고 표현하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상태수를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상태의 상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곱해주면은, 그쵸? 왜냐면, 그 점유 개수, 각각마다 E라는 걸 갖고, 엡실론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상태수다 요만큼 있으니까 이걸 다 곱해준 것이 전체, 그 상태에서의 총용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에너지를 적분해주면 토탈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일단은 개수이죠. 점유 개수가 곱해져야 되고, N을 곱해줄 필요 없죠. 점유 개수 곱하기 상태수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보면은요.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D2분의 DU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D 날라가고 DU들 다 더해준 것이 전체 U니까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것이 D 엡실론분의 DN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요. 따라서 U는 N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N부터 계산해 보면 따라서 N은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B2에다가 자, 상태수가 주어졌습니다. H3승에 8파이 P제곱 DP의 임으로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고 뭐 이렇게 이고 이는 엡실론해도 됩니다. 엡실론은 PC이므로 이제 고쳐주면 되죠. 에너지 이건 P에 대해서 아주 작은 그 P DP까지 그 사이에서의 이제 상태수를 준 거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DP분의 DN이니까 이제 에너지 전부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임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일종의 시환적 분인데 MB 이렇게 있고요. 써주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여기 써주겠습니다. exponential epsilon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P가 총 3개 있죠. P제곱 P 3개 있으니까 P는 C분의 2니까요. C분의 3개가 있죠. 그래서 H3승 C3승 분의 8파이 V에 엡실론 제곱 D 엡실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D2분의 D 엡실론 DN이 되는 거죠. 따라서 D2분의 DN은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ponential 엡실론 마이너스 KT 나누기 KT 마이너스 1분의 1에 8 HC의 3승 분의 8파이 V의 엡실론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같은 방법으로 D2분의 DU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U는 요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exponential 2 나누기 KT 마이너스 1에 이래다가 역시 그대로 오죠. 저거 G 그대로 오고 H 3승 8파이 P제곱 그러니까 2가 여기서 쓰겠습니다. 2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D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다 PC로 바꿔주는 거죠. PC로 바꿔줘서 표현하면 P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를 이제 PC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P가 몇 개 있냐면 역시 3개 있죠. 3개 있기 때문에 역시 3개로 바꿔주면 exponential x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 엡실론이 있고 hc의 3승 8파이 v제곱에 이거 p 3승이니까 2 3승이니까 2제곱이니까 여기 3승이 되겠고요. d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것이 d2분의 du가 되는 거죠. 즉 따라서 d2분의 du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에 엡실론 3승에 hc의 3승 8파이 v의 제곱. 뭐야 이거 v가 제곱이 없지요. 네, 제곱이 없고요. 네, v 제곱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u는요. 여기 적분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주어졌죠. 요거가 요 파트가 15분의 파이 4승이다. 즉, 요 파트가 요 상수니까요. 네,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도 한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엡실론은 kt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엡실론 kt를 x로 취환해 볼까요? 그럼 엡실론은 x 곱하기 kt죠. 엡실론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kt가 4승이 나오죠. 따라서 u는 exponential x 마이너스 1승에 x의 3승 그 다음에 상수 그대로 있고요. hc의 3승에 8파이 v가 있는데 kt의 4승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치환했으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dx. 요만큼은 (15분의) 파이 4승이죠. 따라서 다 됐습니다. 전체 에너지는 15분의 8 파이 5승이 있고요. v가 있고 kt의 4승 있고 분모에 hc의 3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이 계산도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뭐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기본 강의 때 다 했고요. 한 번씩 해보았을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d2분의 du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잘 해주시면은 됐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통계학하게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와 같은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라그랑지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기본 강의 때나 아니면 문풀, 모고 시간에 상당히 많은 라그랑지안 문제를 드렸지만 뭐 교수님들이 항상 이렇게 되게 창조적으로 문제를 만드시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온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상황이 복잡한 게 아니고 주어진 이제 1차원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진동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고 이런 제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그랑지안을 계산했는데 y1, y3, y1 닷, y1 닷 다시 y1, 3 닷 즉 y1과 y3에 대한 함수로서 라그랑지안을 계산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제한 조건을 이용해서 y2를 없애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 에너지부터 볼까요? 운동 에너지 명백하게 2분의 1 m의 y1 닷 제곱 y2 닷 제곱 y3 닷 제곱인데 자, 우리는 y2를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y2 닷은
y1 닷 마이너스 y3 닷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제곱해주면 y1 닷 제곱도 있고 y3 닷 제곱도 있고 그냥 크로스텀도 있죠. 따라서 t는 이제 제곱한 것들은 더해줘가지고 my1 닷 제곱 my3 닷 제곱도 있고요. 크로스텀은 m에다가 y1 닷 y3 닷 마이너스겠네요. 아 더하기죠.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배 다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은 주어진 저걸 이용하면 y2에다가 y2에다가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3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그러면 2분의 알파에 마이너스 2y1 마이너스 y3 더하기 2분의 알파에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2y3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주면 라그란지아는 여러분 라그란지아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산을 잘 실수하지 않게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2y1 플러스 y3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y1 플러스 2y3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수하지 않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1에 대한 운동 방식을 구하시오. 자, y1에 대해서 라그란지 방식 계산해 주면은 y1으로 일단 다수를 미분해 주면 이렇게 mi1 이 나오죠. 그래서 2m y1 2다시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를 미분하면은 y3는 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m y3 2다시 있습니다. 됐고요. 마이너스 y1으로 미분한 거 이거 다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더하기가 되고 y1으로 미분하면 2는 날라가고 이제 2알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2y1 y3 이렇게 되죠. 뒤에 거 미분해주면 2는 없어지고 플러스 알파에 y1 2y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이것이 0이다. 정리해주면 따라서 자 5 알파 y1 더하기 4 알파 y3 0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방정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친절하게요. 마지막 질문은 y1과 y3가 같을 때에 y1의 고유 진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y3에다 y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y1이 1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m y1 2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9 알파 y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오메가 제곱이죠. 따라서 오메가는 고유 각진동수입니다. n분의 루트의 3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2024년도 1차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았고요. 아까 그 고난이도 세 문제는 다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나머지 파트를 누가 잘했느냐, 그렇죠? 반드시 맞아야 될 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을 누가 실수하지 않게 잘 풀었냐, 거기 아마 이렇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제 남은 기간 동안 2차 아직 남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 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